안녕하세요. 2학년 안녕하세요. 효문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자, 미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이 팝아트를 함께 배우기 위해서 특별 손님이 왔습니다. 팝아트의 대표적인 모델 서를린 먼로 학생을 초대합니다. 지금 오고 있는 손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분인지 아닌지. 안녕하세요. 서른이 멀로입니다. 네, 서를린 먼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많이 나이가 안 드셨네요. 자, 오늘 우리가 수업할 건 팝아트인데요. 혹시 팝아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바로 저의 얼굴로 팝아트를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누가 만들었냐면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작가가 만들었어요. 그쵸. 앤디 월 아주 유명한 작가죠. 네, 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앤디, 그리고 마릴론 먼로는 이 배우입니다. 1950년대, 40년대, 30년대, 뭐 그때 60년대, 70년대까지 활동했던 배우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캐릭터를 찾아서 지금 지난 금요일날 녹화를. 앤디 워홀은 여기는 이분이요. 1928년대. 월 아주 유명한 작가죠. 네, 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마릴린 먼로 양뿐만 아니라 마이클 잭슨도 그리고 존 레논도 그리고 엘리자베스 테일러 여왕도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대중인들을 작품의 소재로 등장시켜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중적인 모델이나 대상을 회화의 장르로 끌어올린 사람이 바로 네. 앤디 워홀입니다. 앤디 워홀. 예. 어디서 하냐면 본 그림이네요. 예. 앤디 워홀에 대해서 잠깐. 자, 팝아트는 방금 그 동영상에서처럼 1950년대 전후에 추상표현주의가 먼저 발달을 했고,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된 상업미술인데 이제 순수회화로 발전한 장르입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고, 1950년대면 선생님이 태어나기 한 그 정도 그 시대네요? 선생님 태어나실 저 시대? 그때 안 태어났어요. 아, 그러세요? 못 태어났어요. 태어난 줄 알았는데? 1950년대면 전쟁 때인데 네. 그때는 저는 있지도 태어났으면 내가 네. 1950년대 60대인데. 역사 속의 시대죠. 아하. 그때 미국에서 시작된 상업 문화인데 네. 70세네. 그때도 70세. 이제 뭐 대중적인 광고라든가 뭐 만화라든가 막 그런 예술 문화가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예술이라고 일컫지는 않았어요. 그때 그쵸. 당시엔 예술이 아니었다. 예, 그냥 하류 문화였죠. 하류 예, 문화였는데. 근데 전쟁 후에 추상 표현주의가 이제 미국이랑 프랑스를 휩쓸고 나서 그렇게 고상하거나 혹은 그 심리적인 내면적인 것만 예술이 아니라 대중적인 것도 예술이다라고 반기를 들고 나타난 작가들이 있어요. 그게 방금 보여드린 앤디 앤디 워홀, 워홀, 올덴버그, 또 로이 리히슈텐슈타인 등. 맞습니다. 예, 이 아주 답을 잘 말하는 아주 훌륭한 마릴린 먼로 학생입니다. 자, 이 작품들이 워홀의 작품입니다. 자, 여기 있는 작품들은 앤디 워홀의 작품이에요. 정말 화려하네요. 아는 배우 있나요? 마이클 잭슨하고 마릴린 먼로 저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먼로 양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운데 캠벨 수프 깡통이 있는데 이거는 네.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아주 유행한 네. 통조림입니다. 통조림. 맛있겠다. 통조림인데 한 번 먹고 버려야 되는데 네. 요 스프 깡통을 가지고 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역시 앤디 워홀. 이 사람이요. 1928년생이시네요? 예, 굉장히 오래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시네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be famous and 유명해져라. 그리고 they will give you. 제가 더 이상 못 읽겠어요. 그냥 단어가 너무 직설적이라서. 자, 캠벨 수프 깡통 잠깐 설명을 하자면, 1950년대에 굉장히 유행한
파퓰러한 대중적인 음식이었고 지금도 이게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미국에 가볼 기회는 없지만. 그리고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이 수프깡통을 실크 스크린 작품으로 복수 계속 찍어서 뭐 48개짜리, 뭐 100개짜리 찍어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광고용으로 한 게 아니라 순수 회화 작품으로서 화랑에서 전시를 했다는 게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이게 앤디 워홀이 요 왼쪽 하단에 여기 있는 분이 앤디 워홀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뭐 배우나 유명 가수나 뭐 이런 대중 스타들입니다. Be famous and 유명해져라. 그리고 they will give you 이거 너가 똥을 싸도 내가 유명해질 난 거다. 그 말 못했는데 역시 엄청 말을 유명한 해먹네. 말이잖아요, 여러분. 똥을 싸라. 예. 그러니까 일단 유명해지면은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도 그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환호를 할 것이다. 너가 비록 똥을 쌀지라도 박수를 칠 것이다. 똥 너무 강조하지 마. 네. 난 이 말을 차마 못했는데 정말 과감하십니다. 네. 뭔 아주 놈. 유명한 말이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그렸고 일단은 앤디 워홀은 이런 작품을 통해서 자기가 먼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어떤 기이한 행동을 해도 네. 사람들이 전부 다 환호를 했죠. 와, 좋겠다. 브라보. 여러분들 아이돌 스타가 이렇게 손만 올려도 팬들은 막 환호하죠. 똑같습니다. 이 당시에 앤디 워홀은 어떠한 전시를 하고 어떠한 몸짓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해도 대중들이 박수로 환호했습니다. 그 다음 작가를 보겠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팝 아티스트입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들. 맞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한 리히텐슈타인이 만화를 가지고 이런 작품, 팝아트 작품을 그렸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게 리히텐슈타인 작품입니다. 어떤 만화냐? 자, 이런 작품이에요. 해피티어스. 이거는 여러분은 못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도 좀 많이 본 그림인데요?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많이 본 그림인데요? 예, 이 그림이 마를린 먼로. 이 사람 이 그림입니다. 네, 이게, 해피 티어스. 예, 행복한 눈물. 네. 이게 이제 삼성 리움 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샀거든요. 그래서 네. 뉴스에 상당히 많이 등장했었어요. 맞아요. 예, 많이 그리고- 본 작품이네요. 예, 그래서 이 작품 그 행복한 눈물 작가가 리히텐슈타인이고 이 사람 그림의 특징은 이렇게 말풍선을 그려놨어요. 말풍선. 무슨 뜻이죠, 선생님? 만화죠. 이 내용이요? 네. 뭐 That's the way. 그건 길이다. It should have begun. 시작됐다. But 그러나 그건 hopeless. 희망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뜻을 근데 알아야겠네요. 앞뒤 문맥을 몰라서 네. 어떤 상황에서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슬픈 것 같아요, 이거. 절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단어들이나 표정으로 봐서는. 자, 이게 앤디 워홀의 작품입니다. 다음 세 번째 작가 보겠습니다. 올덴버그. 크레스 올덴버그입니다. 이러한 작품들을 이분은 입체 작업을 많이 했어요. 입체 작업을. 자, 그리고 올덴버그 작품 볼게요. 올덴버그는 망치, 이거네요, 돌리는 거? 프라이어. 네. 자, 이런 것들을 엄청 크게 만들어서 오. 공원이나 네. 길거리에 전시를 했어요. 와, 건물처럼 새로운 커요, 도전 건물. 시도네요. 예, 이 사람의 작품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어디에 있죠? 그 중에 어떤 걸까요? 저 이거일 것 같아요. 맨 왼쪽에 있는 거. 맞아요. 소라 껍데기 모양. 맞아요. 어디서 봤어요? 맞아요. 길에서 정확히 본 것 같아요. 네, 청계광장 맨 끝에 있어요.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이랑 청계천 있는 쪽? 네, 광화문 그 사이에. 네네. 그때 거기에 요게 청계광장 맨 끝에 있어요. 분수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것 같은 네, 지나가면서 작품이네요. 봤을 거예요. 여름에 그 시청 앞 분수대에서 놀고 나서 네. 청계광장에 그 발 담그러 갈 때 여기를 지나가요. 그래서 이 체리도 숟가락이 수저에 올려져 있는 체리도 본 것 같아요. 요거는 요거는 거기 미술책에 많이 나오고 네. 똑같은 제품 코카는 작품이 여러 나라에 전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인 물건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외부에 네. 야외에 전시한 사람이 올덴버그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먼로 학생이 제대로 맞춘 스프링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소라 모양입니다. 소라. 이렇게 용선을 피는 게 뭐 봄에 샘 솟는 것 같다, 뭐 그런 의미로 한 것 같아요. 이게 언제냐 하면은 2000년대 초반에 청계 광장이 완성될 때,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이명박 시장일 때, 그때 외국의 이 조형물, 유명한 작가 조형물을 이제 섭외를 했는데, 그때 이 작품이 전시가 이제 섭외가 돼가지고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 요쪽이 동아일보 사옥이 있고, 요쪽이 종강역이 있습니다. 요쪽이 종강역, 요 왼쪽이 동아일보 사옥이 있고, 요 길 건너에 요게 조선일보 사옥이에요. 또 그 사이에 요 스프링이라는 작품이 있고, 여기서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청계천의 시작 분수대 있고, 그쪽 분수대가 아니고 물 떨어지는 데 있고, 분수대는 요쪽으로 쭉 한 100m쯤 걸어 나가면 됩니다. 예. 그 근처입니다. 혹시 우리 이 팬데믹이 끝나면은 한번 산책을 나갈 때 광화문 쪽으로 한번 이 앞에서 사진을 찍어 보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럼 여기까지 이제 팝아트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이제 우리는 인권에 관한 수업을 할 겁니다. 인권에 관한. 그거에 대해서는 자, 다음 차시 수업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차시 8차시 수업 때 설명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귀한 가치, 정의와 평등? 자, 우리도 해봅시다. 이 만화를 여기다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팝아트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네, 정말 관련이 없는 그림 같은데요? 근데 이 그림을 봤을 때 느끼는 게 뭘까요? 똑같은 위치에서 보지 못하다가 이 받침을 하나 없애고 이 사람한테 줬더니, 이 아이에게 줬더니 아이가 편하게 볼 수 있게 되었네요. 예, 그래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됐어요. 네.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배려를 통해서 네. 평등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지. 자기가 올라가지 그렇죠. 않고 자기보다 작은 사람한테 배려를 해서 네, 모두가 그래서 다 모두가 같이. 다 함께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해준다. 평등에 대한 네. 카툰입니다. 갑자기. 어머, 이게 뭐예요? 이거는 공평과 평등과 그리고 맨 오른쪽 현실. 어머. 이건 좀 비판적으로 그린 카툰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너무 슬픈데요. 결론은 빈부격차가 심하다. 현실은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그렇죠. 법과 제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거는 네. 이렇게 백인들이 달리기. 뒤에 있고 흑인이 흑인이 앞에 있어요. 앞에서 출발선에 있죠. 네. 이게 공정합니까? 평등합니까? 아니요. 그렇죠. 시작점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여기 단어가 있죠. 영어 단어. 어퍼머티브 액션. 미국에 있는 실정법이에요. 네. 소수자를 배려하는 법. 그러니까 미국은 다민족 국가잖아요. 네. 근데 백인이 절대 다수잖아요. 네. 그래서 소수 민족한테는 시험이나 채용이나 여러 가지 뭐 선발을 할 때 네. 가산점을 준다. 좋은 건가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백인들이 눈을 찌푸리고 있잖아요. 네. 자기는 억울하다 이거지. 근데 미국은 워낙에 다인종 국가라서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노예제도를 맞아요. 노예제도가 오랫동안 운영했잖아요. 있다가 예. 그러니까 그동안 억압을 받았고 너무 이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뒤처져 있다. 소수 인종이. 백인들은 앞서 있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약자한테서 배려를 해줘야 된다. 이게 소수자 배려 정책입니다. 실제로 이런 법 때문에 그 미국 아이비 리그 대학에 점수가 낮은데도 동양인이나 흑인이나 소수 인종이 더 합격을 하는 사례가 번번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겠네요. 억울하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네요. 내가 더 성적이 좋은데. 그치,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예, 이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런 법이 미국에 있습니다. 쿼터제라고 그래가지고 소수인종 배려 정책을 거의 모든 선발 시험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은 위의 그림과 달리 같은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학생은 부모님의 승용차 위에서 출발하고 밑에 학생은 부모님을 공양하면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출발을 하고 있죠. 위의 그림이 평등하냐 밑에 그림이 평등하느냐,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사회적 배려, 약한 자에 대한 배려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정해진 게 이제 평등권인데, 평등은 여러분들 이제 법과 정치와 법 이 시간에서 배웠겠지만 절대적 평등과 이제 사회적 평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평등권의 개념 안에 이제 차별 금는 권리가 있고요. 이거는 국가가 아니고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만든 그 인종차별에 대한 포스터 공익광고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죠? 자, 이게 2000년대 중반에 나왔는데 그 당시는 여기에 살색이라고 썼어요. 살색. 근데 이 살색이 우리나라 동양인 중심적인 사고이다. 흑인한테는 이게 살색이고 백인한테는 이게 살색이다. 그러므로 이거 살구색으로 바꾸자. 이거 살구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SBS 스페셜의 한 장면인데, 이 흑인 인터뷰하는 장면이에요. 지하철에 타면은 옆에 안 앉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아예 자기는 서서 가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뭐 외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 악당 역에 흑인이 비교적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그냥 평범한 아주 선량한 외국인인데 그냥 피부색만 보고 괜히 꺼려하는, 이유 없이 원인 없이 근거 없이 그런 감정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조차도 차별입니다. 우리 사회책 그 법과정치라는 교과서, 정치와 법과정치라는 교과서에서 11조 1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평등권이죠.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그리고 그 평등에는 상대적, 비례적, 실적 평등이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은 그 교과서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떤 남학생이 그 의견을 올린 거예요. 여학생 휴게소가 따로 있다. 남학생 휴게소는 없는데. 그래서 이건 차별이다. 그랬더니 요 밑에 있는 여학생이 이제 댓글을 달았죠.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체력적으로 약하고 또 몸이 불편한 기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으니까 그때는 여학생들만 혼자 있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남녀공학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럼 이거는 차별이냐 아니면은 합리적 차별이냐. 그래서 합리적 차별의 경우에는 그걸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체육 수행평가라는데 100m 남학생은 뭐 15초가 A다, 여학생은 17초가 A다, 혹은 18초가 A다, 이렇게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각자 집에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를 하나씩 만들기로 했어요. 주제를.
선생님이 학습지를 요 밑에 달아놨거든요. 학습지를 출력을 해가지고 자기가 주제를 하나 정하세요. 우리 주변에서 뭐 학교에서 혹은 집에서 혹은 뉴스에서 혹은 뭐 해외의 경우도 괜찮습니다. 차별이 있는가?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경기하다 차별받은 것을 본 적이 있죠. 저 난민을 또 차별하는 경우가 2019년, 2018년에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차별을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경우를 하나만 골라서 우리가 의견을 써봅시다. 자, 조별로 활동하는 것은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해볼게요. 그때 여러분이 각자 쓴 의견지를 가지고 와서 의견지를 학교로 가져와서 조별로 자, 어떤 주제 가지고 할지 자, 이렇게 자석보드, 이 앞에 있는 자석보드로 만들어 봅시다. 이게 작년에 학생들이 한 거였고 토론 수업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 토론 수업을 끝난 다음에 토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건 인권위원회의 포스터인데 달라도 같아요라는 주제로 팝아트 작품을 그릴 겁니다. 학생들이 그리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그릴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신문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보장되고 있는 기본적 가치들이 있어요. 자유, 평화, 안전, 민주, 공동체, 뭐 배려, 평등, 정의, 정직, 공정. 네. 근데 우리가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공정성. 네, 이거예요. 이거. 공정하지 않다. 네.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공정하게 해달라. 음.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죠. 네. 뭘로 애를 쓰냐? 법과 제도 그리고 도덕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애매해요. 내용은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런 겁니다. 뭐 키, 성별, 뭐 종교,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뭐 언어 출신 지역,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어디에서? 모든 곳에서. 취업할 때나 진학을 할 때나 아니면은 어디엔가 소속되어 있을 때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어요. 현재. 미국에서는 시민권리법 이라고 있고 1866년 자 그리고 영국에서 인종관계법 그리고 캐나다의 인권법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후반 사이에 거의 제정이 됐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에는 1894년 그 가보개혁 때 그 남녀 평등에 관한 양반과 그 평민 그리고 뭐 노비를 없앤 게 이제 1894에 생겼지만 평등권이라는 개념은 제정헌법 때 생겼습니다. 그리고 평등권은 이제 헌법에 있지만 차별금지법은 법률 안에 없어요.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현재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냐? 그 각 법이나 하위법이나 규칙이나 규정 혹은 뭐 선발 시험 등에서 그 시행령으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요. 그런데 이거를 법률 안에다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노력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본회의에 통과가 못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국민의당 의원이 이걸 입법 발의를 했는데 또 폐기가 됐습니다. 고귀한 가치, 정의와 평등? 자, 우리도 해봅시다.
이 만화를 여기다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팝아트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네, 정말 관련이 없는 그림 같은데요? 근데 이 그림을 봤을 때 느끼는 게 뭘까요? 똑같은 위치에서 보지 못하다가 이 받침을 하나 없애고 이 사람한테 줬더니, 이 아이에게 줬더니 아이가 편하게 볼 수 있게 되었네요. 예, 그래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됐어요. 네.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배려를 통해서 네. 평등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지. 자기가 올라가지 않고 어. 자기보다 작은 사람한테 배려를 해서 네, 모두가 그래서 다 모두가 다 함께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해준다. 어, 평등에 대한 네. 카툰입니다. 갑자기. 어머, 이게 뭐예요? 이거는 공평과 평등과 그리고 맨 오른쪽 현실. 어머, 이건 좀 비판적으로 그린 카툰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 너무 슬픈데요. 결론은 빈부격차가 심하다. 현실은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아, 그렇죠. 법과 제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거는 네. 이렇게 백인들이 달리기. 뒤에 있고 흑인이 흑인이 앞에 있어요. 앞에서 출발선에 있죠. 네. 이게 공정합니까? 평등합니까? 아니요? 그렇죠. 시작점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여기 단어가 있죠. 영어 단어. 어퍼머티브 액션. 미국에 있는 실정법이에요. 네. 소수자를 배려하는 법. 그러니까 미국은 다민족 국가잖아요. 네. 근데 백인이 절대 다수잖아요. 네. 그래서 소수 민족한테는 시험이나 채용이나 여러 가지 뭐 선발을 할 때 네. 가산점을 준다. 좋은 건가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백인들이 눈을 찌푸리고 있잖아요. 네, 맞네요. 자기는 억울하다 이거지. 근데 미국이 워낙에 다인종 국가라서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노예제도를 맞아요. 노예제도가 오랫동안 운영했잖아요. 있다가 예. 그러니까 그동안 억압을 받았고 너무 이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뒤처져 있다. 소수 인종이. 백인들은 앞서 있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약자한테서 배려를 해줘야 된다. 이게 소수자 배려 정책입니다. 실제로 이런 법 때문에 그 미국 아이비 리그 대학에 점수가 낮은데도 동양인이나 흑인이나 소수 인종이 더 합격을 하는 사례가 번번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억울하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네요. 내가 더 성적이 좋은데. 그치,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예, 이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런 법이 미국에 있습니다. 쿼터제라고 그래가지고 소수인종 배려 정책을 거의 모든 선발 시험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은 위의 그림과 달리 같은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학생은 부모님의 승용차 위에서 출발하고 밑에 학생은 부모님을 공양하면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출발을 하고 있죠. 위의 그림이 평등하냐 밑에 그림이 평등하느냐,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사회적 배려, 약한 자에 대한 배려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정해진 게 이제 평등권인데, 평등은 여러분들 이제 법과 정치와 법 이 시간에서 배웠겠지만 절대적 평등과 이제 사회적 평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평등권의 개념 안에 이제 차별 금는 권리가 있고요. 이거는 국가가 아니고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만든 그 인종차별에 대한 포스터, 공익광고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죠? 자, 이게 2000년대 중반에 나왔는데 그 당시는 여기에 살색이라고 썼어요. 살색. 근데
이 살색이 우리나라 동양인 중심적인 사고이다. 흑인한테는 이게 살색이고 백인한테는 이게 살색이다. 그러므로 이거 살구색으로 바꾸자. 이거 살구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SBS 스페셜의 한 장면인데 이 흑인 인터뷰하는 장면이에요. 지하철에 타면은 옆에 안 앉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아예 자기는 서서 가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뭐 외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 악당 역에 흑인이 비교적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그냥 평범한 아주 선량한 외국인인데 그냥 피부색만 보고 괜히 꺼려하는, 이유 없이 원인 없이 근거 없이 그런 감정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조차도 차별입니다. 우리 사회책 그 법과정치라는 교과서, 정치와 법과정치라는 교과서에서 11조 1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평등권이죠. 모든 국민은 법 평등하다. 그리고 그 평등에는 상대적, 비례적, 실적 평등이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은 그 교과서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떤 남학생이 그 의견을 올린 거예요. 여학생 휴게소가 따로 있다. 남학생 휴게소는 없는데. 그래서 이건 차별이다. 그랬더니 요 밑에 있는 여학생이 이제 댓글을 달았죠.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체력적으로 약하고 또 몸이 불편한 기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으니까 그때는 여학생들만 혼자 있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남녀공학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럼 이거는 차별이냐 아니면은 합리적 차별이냐. 그래서 합리적 차별의 경우에는 그걸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체육 수행평가를 하는데 100m 남학생은 뭐 15초가 A다. 여학생은 17초가 A다. 혹은 18초가 A다. 이렇게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각자 집에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를 하나씩 만들기로 했어요. 주제를. 선생님이 학습지를 요 밑에 달아놨거든요. 학습지를 출력을 해가지고 자기가 주제를 하나 정하세요. 우리 주변에서 뭐 학교에서 혹은 집에서 혹은 뉴스에서 혹은 뭐 해외의 경우도 괜찮습니다. 차별이 있는가?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경기하다 차별받은 것을 본 적이 있죠. 저 난민을 또 차별하는 경우가 2019년, 2018년에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차별을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경우를 하나만 골라서 우리가 의견을 써봅시다. 자, 조별로 활동하는 것은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해볼게요. 그때 여러분이 각자 쓴 의견지를 가지고 와서 의견지를 학교로 가져와서 조별로 자, 어떤 주제 가지고 할지 자, 이렇게 자석보드, 이 앞에 있는 자석보드로 만들어 봅시다. 이게 작년에 학생들이 한 거였고 토론 수업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 토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건 인권위원회의 포스터인데 달라도 같아요라는 주제로 팝아트 작품을 그릴 겁니다. 학생들이 그리는 장면이죠. 이렇게 그려서 그릴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시험물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 가치들이 있어요. 자유, 평화, 안전, 민주, 공동체, 뭐 배려, 평등, 정의, 정치, 공정. 네. 근데 우리가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공정성. 네, 이거예요. 이거. 공정하지 않다. 네.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공정하게 해달라. 이게 음.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죠. 네. 뭘로 애를 쓰냐? 법과 제도 그리고 도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애매해요. 내용은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런 겁니다. 뭐 키, 성별, 뭐 종교,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뭐 언어 출신 지역,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어디에서? 모든 곳에서. 취업할 때나 진학을 할 때나 아니면은 어디엔가 소속되어 있을 때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어요. 현재. 미국에서는 시민권리법 이라고 있고 1866년 자 그리고 영국에서 인종관계법 그리고 캐나다의 인권법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후반 사이에 거의 제정이 됐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에는 1894년 그 가보개혁 때 그 남녀 평등에 관한 양반과 그 평민 그리고 뭐 노비를 없애는 게 이제 1894에 생겼지만 평등권이라는 개념은 제정헌법 때 생겼습니다. 그리고 평등권은 이제 헌법에 있지만 차별금지법은 법률 안에 없어요.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현재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냐? 그 각 법이나 하위법이나 규칙이나 규정 혹은 뭐 선발 시험 등에서 그 시행령으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요. 그런데 이거를 법률 안에다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노력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본회의에 통과가 못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국민의당 의원이 이걸 입법 발의를 했는데 또 폐기가 됐습니다. 네. 현실은 그래서 이 그렇고 팝아트 수업을 계획을 한 이유는 네. 이 그림들을 학생들이 그린 거거든요. 네. 이거 너무 잘 피부색을 보세요. 그렸네요. 다 각양각색이네요. 그렇죠. 피부색이. 지구 모양도 있는데요. 이거 피카츄 모양. 네. 흰색,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뭐 다양한 피부 모양이 있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다음 시간부터 네. 인물을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을 하나씩 그릴 텐데 네. 다양한 인종을 그리고 다양한 피부색을 그려서 이제 네. 학급마다 전시를 할 겁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 가지고 이제 학급마다 평등에 관한 전시를 할 거예요. 평등에 차별하지 관한 말자. 전시. 네, 차별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그리는 방법은 포스터 컬러나 아크릴 컬러로 그릴 텐데 우리가 지금 집에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아이디어 스케치만 하려고 해요. 도화지에다가 혹은 도화지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종이에다. A4 용지에다가 스케치만 하고 나중에 등교 계약을 하면 그걸 들고 와서 네. 학교에서 도화지를 나눠주면 그걸로 네. 색칠을 할 겁니다. 어허. 네. 그래서 일단은 어떠한 사람을 그릴지만 정해갖고 오세요. 어떠한 네. 사람을.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림들 중에서 네. 왼쪽에 있는 스케치 상태만 색칠이 안 된 상태로만 해갖고 오시면은 네. 그걸 보고 이제 도화지에다 옮겨 그린 다음에 네. 채색까지 해서 이 너무 잘 팝아트를 그린데 학생들이 다 완성을 그린 할 겁니다. 건가요? 예.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쯤 되겠네요. 그리고 오른쪽이 완성한 이 왼쪽이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은 왼쪽에 있는 이 상태로 그려갖고 오면 돼요. 이 상태로. 이 상태로. 학교에 와서 하면 채색은 이건 뭐 계약을 하면 그러니까 등교 계약을 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포스터 컬러로 채색하는 방법이 있고 아크릴 컬러로 채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스터 컬러는 도화지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다. 그 다음에 팔레트에 원하는 물감을 덜어서 칠을 하죠. 그때 밝은 색부터 칠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검은색 물감이나 검정 매직으로 테두리를 그린다. 아크릴 컬러는 아크릴이 좀 더 빨리 굳어요. 물감이. 그래서 약간 다루기 힘든데 이거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 아크릴을 써도 좋습니다. 일단
아이디 스케치를 하고 그 그림을 하드보드 종이에 옮겨서 그립니다. 그리고 아크릴 컬러 물감을 종이빨에 조금씩 덜었습니다. 조금씩 더는 이유는 빨리 굳어서 못 쓰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밝은 색부터 칠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검은색 매직이나 검은색 아크릴 물감으로 테두리를 그려서 완성을 합니다. 이 그릴 때 유의사항은 이건 똑같습니다. 아크릴이나 포스터 컬러나 연한 색부터 칠한다. 물감은 되도록 혼색, 여러가지 색을 섞지 않고, 섞으면 섞을수록 채도가 낮아지거든요. 물감은 이제 감산혼합이라서. 그래서 가능한 한 원색, 한 색이나 한 가지나 두 가지 색으로만 섞어서 높은 채도로 그리고, 배경은 파스텔 톤으로, 파스텔 톤은 어떻게 만드느냐, 원하는 색에다가 흰색을 섞어서 이제 톤을 다운시킵니다. 그리고 명암은 표현을 하지 않는다. 밝고 어두운 표현. 그리고 해칭선은 소묘 우리가 그릴 때 같은 선의 굵기로 같은 간격으로 칠하는 걸 해칭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해칭선은 없죠. 선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은 선으로 정리를 한다. 이게 아크릴로 그린 작품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렸고. 그죠? 자, 이거 작품 뭐, 자, 이것들은 이제 학급별로 모아놓은 거예요. 학급별로. 잘 된 것들만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 그냥 한 학급 학생들 작품을 그대로 모은 겁니다. 오, 월계고등학교에서 예. 2학년 애들 이렇게 그렸다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서 학급별로 이렇게 전시를 할 거예요. 보이죠? 네. 학생들이 너무 잘 그린다. 예. 그리고 선생님이 이게 지정해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제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을 그렸어요. 예, 여러분도 이제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은 네. 여러분이 스케치한 거 가지고 네. 미술실에서 색칠하고 네. 완성을 해서 와. 전시를 합시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먼로 학생 오늘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인원이 많아서. 이거 가지고 수업하는 이제 융합형 수업은 여러분들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제 집에서 다시 수업하잖아요. 그때 온라인으로 수업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료는 다 이미 올라가 있어요. 칠합니다. 재료가 무엇이든 간에 물감이든 색연필이든 매직이든 연한 색부터 칠하고 혼색은 피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을 섞으면은 탁해지거든. 근데 팝아트는 원색으로 그리는 거야. 좀 유치할 정도. 그리고 배경은 밝은 톤으로. 그리고 나중에 선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하드 엣지 기법이라고 하거든. 요 엣지를 이제 진하게 한다고. 근데 요거를 이제 만화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선을 정했고 스케치하고 이제 색칠을 하면 돼. 자, 지금 재료가 저 뒤에 다 붙여놨어요. 색연필, 사인펜, 매직, 물감. 자, 이게 필요한 거 지금부터 가져.
다른 사람은 하나 더 일단은 그렇죠. 오늘 믿을 수는 이게 비싼 거예요. TPA로 비싸고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겠어. 닮았지? 잘 그리지 않았냐? 누가 봐도 양예진이잖아. 닮았어? 그래. 약간 미화된 양예진. 아. 제 약간 눈을 눈 왜 지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